도서출판 열린 포구에서 출간한 실전 적천수를 홍보하는 영상을 먼저 보내드립니다. 내 사주 내가 본다. 실전 적천수 A4형 크기로 484페이지고 전 페이지가 칼라판입니다. 실전 적천수는 어렵고 고리타분한 옛날 명리서 적천수가 아닙니다. 사주의 기초만 아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실전 적천수 한 권으로 유튜브에 등장하는 수많은 사주 동영상의 감명 수준을 확인하시고 평가까지 하실 수도 있습니다. 미국이나 캐나다에 계시는 분이라면 아마존에서 SILJEON을 엔터 하시고 실전 적천수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도서출판 열린 포구. 안녕하십니까, 라타로입니다. 한창 봄의 중간에 지금 있는 계절입니다. 바로 묘월입니다. 이 묘월이 가장 봄이 왕성한 계절이기 때문에 모두들 바깥으로 나가서 야외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저희는 오늘도 실전 적천수 공부를 시작합니다. 실전 적천수 609회 무인을 시작합니다. 무의 뜻과 인의 뜻을 복습해보는 시간입니다. 다음 시간부터 무인의 특징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인은 지장간의 무병갑이라는 지장간을 일지임목안에 가지고 있습니다. 무인은 음양, 차착, 탕화, 돈욕심, 과살, 학당, 문곡, 역마, 신유공망, 식상공망. 신유공망이 식상공망입니다. 저희가 이 특징을 이렇게 드러내 놓은 것은 이 특징만 보면 전체의 영상, 무인의 영상 10개 이상 올라갈 영상의 특징, 내용을 파악하실 수 있다는 의미에서 올렸습니다. 지장간은 생생록이요, 대단히 활발하고 적극적으로 움직일 것입니다. 특징은 음양차착, 탕화, 돈욕심, 과살, 학당, 문곡, 역마, 식상공망. 학당 문곡인이 공부도 제일 잘할 것이고 글 쓰는 재주도 있을 것이고 논리적일 것입니다. 그런데도 여기저기 밖으로 다니거나 해외로 다니거나 먼 곳으로 다니는 역마의 일을 할 것입니다. 그 스트레스를 감당하지 못해서인지 음양차측, 탕화, 돈욕심, 과살이 있습니다. 밖으로 다니다가 돈욕심 부리다가 남에게 당할 수 있다는 의미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60간지 첫 번째 이야기를 우리 할 때 나오는 간지의 특징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음양차착, 탕화, 돈욕심, 과살, 학당, 문곡, 역마, 신유공망, 식상공망. 특징이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전화가 요란스럽게 와서 지금 금방 껐습니다.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무토의 특징을 복습하고 일목의 특징을 복습합니다. 오늘은 무인을 한꺼번에 복습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토는 양토입니다. 그러나 수로를 만들거나 물을 공급하거나 하늘에서 비가 많이 오면 초목이 성장할 수 있는 땅이기도 합니다. 또한 양토이지만 음토로 변할 수도 있습니다. 무토는 태백산, 지리산, 강원도에 있는 산맥처럼 대단히 듬직하고 움직이지 않습니다. 주변 환경에 대단히 둔감합니다. 아무리 비가 와도 태백산이 떠내려가는 일은 없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상황이 바뀌어도 물이 많이 와도 잠기지는 않는다. 그러나 보통은 물을 갈구하는 마음이 대단히 강합니다. 무토는 남자, 특히 신사의 마음입니다.
호랑이 같은 자존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 꺾이면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무토를 노을이라고 합니다. 노을이 서산에 걸리면 회복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무토의 사람은 대부분 신뢰, 듬직합니다. 배신하는 경향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양의 영역인 목화, 발산의 영역인 목화와 수렴의 영역인 음의 영역인 금수의 중간에서 중립을 지키는 중앙토가 바로 무토입니다. 물론 기토도 중앙토입니다. 그러나 무토는 메마른 땅이고 기토는 물기가 있는 땅이다. 이 정도만 아시면 되실 것입니다. 메마른 땅이라 무토는 융통성, 유연성이 부족하고 사교적성이 떨어지지 못합니다. 자상하지 못합니다. 무뚝뚝합니다. 자기의 속마음을 남에게 제대로 전달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지도력이 있고 남을 위해서 희생하는 정신이 있습니다. 타인을 배려하는 사람입니다. 무뚝뚝하지만 남에게부터 인정을 받는 인정 있는 사람입니다. 남에게부터는 그래도 속마음은 깊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무토는 메마른 흙이라 일단은 목이 크게 성장할 수 없는 땅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태백산에 큰 나무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나무가 자라는 부분은 일정 부분이고 대부분은 잡목들이 자라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술을 취할 수 없어서 다시 말 취할 수 없는 자신의 분수를 모르고 밑에 계곡 쪽에 바닥 쪽에는 물이 있는 쪽에는 물을 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산, 중, 특 이후로는 물을 취할 수 없습니다. 그런 분수를 모르고 재물이나 여자, 남자, 이성을 탐악하면 천박한 사람이 되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무인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학당문곡이라고 했지만 글 쓰는 재주가 있고 머리가 잘 돌아가는 재주 공부가 있지만 천박한 사람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분수를 모르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토뿐만 아니고 옛날에 추역의 64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수학 이제는 다 이루어져서 평온한 상태지만 그것이 하이라이트라는 의미이지 완벽한 것이 끝까지 간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내리막이라는 의미입니다. 완벽하면 정상에 오르면 내려가야 하는 길이 남았을 뿐입니다. 높은 산에 올라갔으니 내려가는 길 또한 험난할 것입니다. 또한 64궤 중에서 제일 마지막인 수화미제, 화수미제 64번째도 물과 화가 바란스가 맞지 않아서 부족하다는 의미이지 완전히 끝나서 안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앞으로의 숙제가 남아있고 앞으로 할 일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화수미제, 수화미제는 앞으로 올라갈 일이 남아있다는 의미로 해석하시면 될 것입니다. 사주 공부를 하는 것도 바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공부를 한다라고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저 이야기가 아니고 선현들이 말씀했던 것을 전해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건방지게 이것을 지어낼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다시 공부로 돌아가겠습니다. 무토는 자상함과 차분함이 모자랍니다. 고집쟁이, 옹고집, 고지식한 사람들이 되기 쉽습니다. 만약에 무토가 무인이든 무자든 무토가 여명이라면 무자는 자수가 있지만 무토는 자수가 없습니다. 무도 자수가 물이 없습니다. 무인도 물이 없습니다. 화기가 태왕해서 음기가 작용하지 못하면 무의 뿌리를 내릴 수가 없습니다. 물론 무인에게는 갑이라는 지장간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물이 없으면 튼튼하지 못한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여명이 무라면
남편과의 인연이 박하고 음기가 손상되고 산액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바로 화가 둘, 토가 하나, 임목이 하나. 물론 팔자 중에서 넉자 뿐입니다. 이것만 보면 화기가 태왕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무에게는 물이 있어야 합니다. 수가 직접적으로 들어오지 않더라도 진토라는 그 정도가 들어와도 진토 안에는 개수가 들어있기 때문에 물의 영향 노릇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이 있어야 이 사주는 제대로 작동될 수 있습니다. 화기태왕한 사주의 예를 하나 들어보았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빈자리에 특히 월간이나 시지에 어떤 것이 있어야 됩니다. 시지에 정금 진토가 있으면 그래도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머지는 어떤 것을 메꿀지 여러분 스스로 공부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연간과 연지에 빈 것이 있습니다만 연간과 연지를 제가 언급하지 않는 것은 아무래도 연간과 연지는 나이 45세 50세인 사람이라면 지나간 세월이기도 하고 부모님 때 할아버지 때 잘 살았다는 의미이기도 하고 그래서 나하고는 사실상 영향이 조금 먼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것을 바로 영양요괴라고 합니다. 복잡하게 저희 실전적 천수에서는 신살론, 무선론, 일주론 따로따로 구분해서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1년 정도 실전적 천수와 공부를 하다 보면 일주론, 천간론, 신살론, 운성론 같은 것을 한꺼번에 배워서 감명을 완벽하게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공부를 계속하겠습니다. 인목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인월은 2월 5일부터 보통 3월 4일 하루 정도 많으면 이틀까지 차이가 나긴 합니다. 그러나 2월 5일부터 3월 4일 벌써 4월 25일이니 지나간 지 한 달 반 정도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묘월이라 가장 찬란한 봄의 왕지에 있습니다. 무인의 인은 새벽 3시 30분부터 5시 30분 대전 기준입니다. 5시 30분이면 부지런한 사람은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하려고 하는 시기가 바로 이 시간입니다. 이는 출생, 시작, 스타트, 개업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동물은 호랑이입니다. 용기가 있고 용맹하고 직전하고 새벽이란 뜻 앞에서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는 주변을 의식합니다. 호랑이는 주변을 의식합니다. 인이란 나무도 목도 주변을 의식합니다. 환경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는 솔직담백하고 추진력이 있습니다. 승부욕이 있습니다. 일관성이 있고 당당한 경향이 있습니다. 너무 당당한 것이 또한 문제가 되기는 합니다. 이는 삼명통에는 넓은 덜판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물론 다르게 해석하는 분도 있습니다만 광곡은 넓은 덜판에 있는 곡식이 바로 인이라고 삼명통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달리 해석하는 분이 계시긴 합니다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지, 시비, 지지, 분배, 지리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는 목재소, 서복, 서점, 의복, 탑, 나무로 만든 나무, 무기, 가로수, 나루터, 학교, 팔다리, 화랑, 전기, 극장, 전자제품의 부품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신운을 터뜨리면 싹이 트는 모습이 바로 인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는 대들보입니다. 집안에서 가장 충추적인 사람, 단단한 사람입니다. 초록, 청색, 입추운이 바로 인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인의 부정적인 모습을 보면 환경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크게 자라려면 나무가 크게 올라가려고 하면 물이 적당하게 있어야 되고 또한 비도 적당하게 와야 됩니다.
그렇게 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인목은 환경을 탓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을 시기 질투하고 자신의 능력에 맞지 않게 만약에 시기 질투하다가 과욕을 하면 가정이나 직장이 불안정할 때가 많습니다. 인목은 인신사회 중에 하나라 이동수, 변동수가 많습니다. 대단히 바쁩니다. 인신사회 중에서도 봄의 인신사회라, 봄의 오행이라 대단히 역동적이고 출발이고 개업을 잘하기도 합니다. 개업을 잘하기도 하고 망하기도 잘하기도 할 것입니다. 인목은 이기주의적인 사람이 많고 포부가 큽니다. 그러다가 때때로 자포자기해버리고 모든 것을 손 놓아버리는 사람 또한 많습니다. 인목은 고집이 셉니다. 하늘로 직선으로 쭉쭉 올라가려는 그런 욕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목뿐만 아니라 특히 인목입니다만 목이 사주에 많으면 포악한 경향이 있다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묘월의 중심에 서 있는 여러분께서 건강하시기를 빕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